자, 오늘 시장,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이제 실망감들이 많이 크실 거예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1%가 넘게 올랐는데, 우리는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0.23%, 그리고 코스닥은 낙폭이 더 크죠. 마이너스 0.8%까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파월 발언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제 올랐다는데, 우리 증시는 오히려 이제 하락을 합니다. 우리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보다 원래 태생적으로 좀 약한 부분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121선을 넘어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저항이 굉장히 좀 강하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PC 발표도 있지만, 제일 큰 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제일 경계감을 주는 이벤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 기술적으로만 좀 본다면은, 오늘장의 종가 정도를 예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미국 시장이 목요일 날 나스닥이 많이 빠졌었는데, 우리는 금요일 날, 0.2%밖에 안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 시장의 목요일 날 하락이 좀 이례적인 거다 이렇게 본다면은 미국 시장의 수요일 날 나스닥의 수요일 날 종가와 그리고 금요일 날 종가를 보면은 금요일 날이 오히려 빠져 있어요. 마이너스 0.2%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오르긴 했지만 살짝 올라서 플러스 0.2% 정도 올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을 제치고 나면은 미국 시장 상승폭도 그렇게 크진 않았다. 나스닥은 오히려 살짝 하락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우리 시장도 결국에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에 종가와 오늘의 종가를 이제 비교했을 적에 마이너스 0.2% 정도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종가는 2,705 정도 거기에서 2,710 정도 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좀 이제 많이 좀 내려오고 있는데 살짝 또 오후장에는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큰 변동보다는 옆으로 이제 요 근래 보면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는 장세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늘려가고 있네. 현재 1,900억, 현재 2,000억이 넘었죠. 현재가 2,400억까지 지금 매도를 늘려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지금 매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1,230억까지. 선물 쪽에서도 아침에는 살짝 매수였는데 지금 이제 1,000억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요게 좀 잡히려면은 매도세가 선물 쪽에서 조금 이제 매도가 좀 진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매도세가 진정되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조금은 더 지수가 내려올 수 있겠다. 그리고 점심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아래꼴을 달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엄청난 변동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이제 지루하게, 지리지리한 그런 장세가 오늘도 오후장에도 계속해서 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반도체 삼성전자도 많이 빠지고, SK하이닉스도 많이 빠지고, 반도체 업종 전체가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 전체의 활력을 좀 떨어뜨리고 있죠. 엔비디아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 실적은 28일 날 발표가 되고요.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가 여긴데 신고가 부분까지 많이 올라와 있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는 28일 날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목요일 날 이제 반영이 될 텐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지난 1분기, 그러니까 우리 걸로 따지면 이제 2분기죠. 그때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전망한 실적은 이번에 매출이 280억 달러예요. 근데 이제 시장 기대는 286억 달러인데, 이것을 엔비디아는 계속해가지고 그 실적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6분기 연속, 그러니까 1년 넘게, 1년하고도 2분기를 연속적으로 좀 전망을 뛰어넘는 실적을 냈고, 그리고 나서 가이던스도 또 시장에서 다음 분기에는 이 정도 하지 않을까 싶으면은 그걸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계속 내놨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시장은 살짝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과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 실적이야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를,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잘 내놓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늘 이제 실적이 계속 뭐 상향 조정돼야만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만, 이렇게 엔비디아처럼 엄청나게 많이 오를 때는 실적이 앞으로도 좋을 거다 갖고 안 되고요. 실적 그 상승률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 100원 벌던 업체가 그 다음에는 120원을 벌고 그 다음에는 150원을 벌어요. 그러면은 20원, 30원 이렇게 벌 때는 주가가 많이 가다가 그 다음에 170원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번 거는 많지만 20원밖에 못 벌었다. 더 30원을 벌다가 20원 벌었다. 이러면은 주가가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걱정 같은 것들이 지금은 있는 거고요. 뉴스들을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제 그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좀 지켜보자는 그런 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한편에서는 상당히 이제 뭐 또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바라본 측도 있어요. 미국의 뭐 옵션 업체 뭐 오라치 같은 데서는 뉴스를 냈는데 보니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10% 넘게 급등할 거다. 뭐 이런 전망을 내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요번 그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지만 향후 실적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그런 이제 조심스러운 어떤 분위기들을 뉴스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일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급락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올라오다가 조정이 온 다음에 다시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신고가와 지금 룸이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다시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은 기대감만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만약에 급락이 나올 경우 실적은 뭐 가이던스 실을 뭐 맞추긴 했지만 시장 기대치를 하향했다든지 또는 다음번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시장 기대치보다 좀 못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빠질 테고 그렇게 될 경우에 엔비디아가 빠지면 뭐 반도체만 빠지느냐 그게 아닐 거라는 얘기죠. 전체 시장이 같이 빠질 수가 있다. 기술주가 빠지는 것은 뭐 나스닥이 빠질 테니까 다우는 무사할 거냐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에 올해에 이제 뭐 나스닥이든 다우든 S&P 500이든 시장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기여한 엔비디아의 그 기여도는 뭐 절반 이상으로 봐야 되겠죠. 50% 이상이다. AI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을 이끌면서 쭉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는 엔비디아와 관련된 뭐 슈퍼볼 경기에 또 비유까지 하더라고요. 미국 뉴스에서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벤트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인데 결과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보면은 우리도 관망해야 된다를 봐야 되겠죠. 지금은 기여를 뭐 후진을 놓든지 또는 앞으로 뭐 가든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여를 일단 중립에 놔야 됩니다. 중립에 놓고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갈지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는 수요일까지는 우리 시장에는 목요일 날 이제 반영이 되니까 좀 현금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 실적을 지켜보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미국 시장이 오르더라. 실적이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좋더라. 이러면 주식 다시 사면 되죠. 주식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셔서 알지만 사는 거는 쉬운데 예기치 못한 조정이 나왔을 적에 파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올라갈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빠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구간이 왔다 이러면은 그러면 현금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죠. 현금 만들어 놓고 또 하방에 대한 대비도 좀 해놓고 이러면서 시장을 한 차례 한 차례 겪으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만 되는 게 이 주시장입니다.
네, 지금은 그 정도의 대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오늘 그 우리 시장만 보더라도 오늘 코스피가 뭐 121선에서 못 가고 있다는 얘기는 엔비디아가 뭐 실적 잘 나오기 전에는 121선 그 위로 가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안 나오겠다 그러면은 또 그 얘기는 뭐예요? 코스피 또 밑으로 빠지겠다라는 의사 표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이 막혀 있는 이런 구간에서 열심히 하려고 뭔가 좀 종목 분석만 막 해가지고 좋은 종목이니까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야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이 빠지면은 같이 빠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그런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기여를 좀 중립으로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다른 뉴스들은 사실 그 엔비디아 건에 비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영향력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뭐 이제 해리스가 트럼프를 7% 차이로 뭐 앞서가고 있다라는 게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또 이제 해리스 트레이딩이 일어날 것인가 또 이제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또 뭐 중동에서 또 추가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주말에는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한 판씩 주고받았죠. 네, 근데 이제 그 건은 양측이 이제 확전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뭐 유야무야 된 것 같고 하마스가 또 공격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 중이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는 소식이다. 단지 이제 하마스가 공격을 했다는 거는 휴전 협상이 무산됐다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되지만 헤즈볼라가 이미 공격을 해버렸죠. 이런 마당에 이란에 뭐 추가 공격이 있다 한들 이게 뭐 중동 전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주식시장은 이미 그 부분은 뭐 적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 지역적으로는 뭐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주들 뭐 움직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엔비디아 건에 비하면은 영향력이 조족지열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모든 게 다 엔비디아로 통하는 한 주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결정이 나기까지 전까지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이번 실적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향후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지금 시장은 안개 속이다. 그렇다면 이런 안개 속에서는 일단 중립기여를 놓고 그리고 현금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그런 이제 마인드가 아마 될 것 같고 그런 전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중요한 섹터들 오늘도 이제 움직이는 섹터들은 또 이제 있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 쪽은 요 근래에 이제 계속해가지고 좀 인상적으로 좀 움직이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4%가 올라가면서 121선을 지금 타고 있죠. 전기차와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8월 중순 이후 9월 초 반등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I도 살짝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양극재 쪽에 뭐 LNF도 1.4% 뭐 근데 이제 바닥을 좀 그리는 분위기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좀 올라가는데 이쪽도 거의 바닥권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형 셀 업체들이 먼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많이 못 움직이는 분위기예요. 소재 업체들이 제대로 움직이려면은 대장주인 에코프로 BM이 61선을 일단 탈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코스닥 수급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바닥을 좀 잡고 잡는 분위기이긴 해요. 하지만 결국엔 대장주인 에코프로 BM이 좀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이제는 바닥 잡고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단지 이제 그 시장 문제가 좀 걸려 있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섹터가 어떻든 이건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나 그 다음에 방향을 좀 잡지 않을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움직이는 쪽이 오늘 뭐 이제 아무래도 중동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석유 관련주들 움직이잖아요. 중앙에너비스, 뭐 한국석유, 훈구석유 다들 움직이는데 이런 쪽들은 모멘텀 주고 뭐 하나 일종의 테마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처럼 올라갈 때는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해야죠. 매도하고 뭐 굳이 뭐 이제 또 잡는다면 또 한참 빠졌을 쪽에 또 잡아주고 아니면은 오늘 같은 날 양봉이 나올 걸 예상을 해서 시가에서 한번 잡았다가 단기 트레이딩 잠깐 하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죠. 지금 따라잡는 거는 굉장히 좀 무리수죠.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시세가 뭐 한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움직이는 쪽이 항공주들이 다들 움직이네요. 요즘에 항공주들 좋았습니다. 반등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대한항공이 2.4%, 제주항공이 4.5%, 진에어가 8% 오르고요. 그리고 티웨이 항공이 5%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항공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원화 강세, 그 환율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 차트 잠깐 보시면은, 환율이 계속해가지고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죠. 환율은 아마 당분간 더 빠질 여력이 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달러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달러는, 금리 인하를 정말로 하게 된다면 달러는, 달러 인덱스가 100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원달러 환율도 당연히 따라 내려갈 테고, 그래서 잘하면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밑으로까지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어떤 수혜 섹터를 찾으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항공 섹터가 될 거고요. 항공 섹터는 계속해가지고 좀 관심권에 좀 두시고 단지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 잡지 마시고요. 뭔가 음봉이 좀 나올 때 잡아두시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이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내 이제 게임 개발자 뭐 대회 이런 거 있는데 게임주들이 요즘에 참 어려워요. 이쪽을 하는 게 트레이딩을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뭐 카카오 게임이 3% 오르고 넥슨 게임 오르지만은 뭐 실적 잘 나왔다고 해놓고 빼고 포러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뭐 게임스컴에서 수상 못했다고 빠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요. 게임주 내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제 NC소프트가 요즘에 좀 안 좋았었는데 근래에 NC소프트가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일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것들 신작 게임들이 있고 또 10월 달 초에 TL이 또 발표가 되죠. 그런 이제 모멘텀이 남아 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신작 게임 모멘텀이 있고 지금 게임주 내에서는 실적이 제일 안정적으로 지금 전망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정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섹터에 비하면은 매력도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원전주들이 오늘 다 빠지죠. 원전주는 제가 지난번에 체코 그 수주 이후에 급락했을 때 원전주는 그때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못 파신 분들은 지금 비중 축소 이상은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자꾸 딴지를 거는데 종목이 뭐 주가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뭐 아무래도 뭐 윤 대통령이 아무리 뭐 체코를 가고 이런다고 해서 미국 쪽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자기네들 그 이익을 뭐 포기하겠어요?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보기 때문에 이쪽은 한동안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이상은 해주셔야 되겠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움직이는 쪽이 네카오 쪽이네요. 네이버 카카오 움직이는데 카카오는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노이즈들이 많죠. 근데 네이버는 이제는 잡아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실적도 괜찮고 또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보면은 꼭 이 네카오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빠지고 지금 금리 인상에 어찌 보면은 그 최대 피해주 중에 하나가 이 네이버하고 카카오인데 그렇다면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면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타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건설주들도 오늘 이제 움직이는데 이쪽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이제 수혜주 중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건설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는 좀 금리 인하 수혜주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금리 인하 가시권에 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그러면은 첫 번째가 이제 건설주들이 아무래도 될 거예요. 부동산 경기 살아나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를 안 할 수가 없죠. 미국이 하게 되면은. 그래서 건설주 그 부동산 경기는 좀 살아날 걸로 보고 있고 현대건설 1% 오르고 요즘에 GS와 HDC 현대산업개발이 오르는데 현대건설은 수출 비중이 높아서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비중이 높은 GS와 HDC 현대산업개발을 탑픽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좀 이제 그 조정 구간에서 좀 잡아 나가면은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수혜주라 그러면 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탑픽으로 제시하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전히 보고 있고 또 의료기기 쪽에서도 루닛이나 뷰노 같은 종목들도 내용들이 좋기 때문에 이쪽도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금리 인하 수혜주 중에는 증권주들도 봐야 돼요.
그래서 증권주들 거래대금이 좀 높아지겠죠. 금리가 인하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 이제 신용 같은 것도 많이 쓰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많아집니다. 삼성증권이나 뭐 미래에셋 벌써 이제 출발하고 있고요. 키움도 가고 있죠. 그래서 이쪽도 이 부분에서 뭔가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반도체 굉장히 안 좋은데 굉장히 좀 삼성전자가 좀 가져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수급이 안 붙고 결국에 121선을 못 넘으면서 코스피도 못 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기를 물론 바라지만 또 가이던스가 잘 나오기를 바라지만 엔비디아의 어떤 불확실성도 여전히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비중이 뭐 50% 이상 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거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은 주식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현금화를 좀 많이 시켜서 수요일 날을 넘어가 보자.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덜 전략을 다시 짜는 이런 형태의 지금은 조금 이제 경계성 관망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월요일 거인의 시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